이사님하고 저는 인연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사디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3, 4학년 가게 됐는데 맨날 밤샜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본인만의 유니크한 면을 어필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시게 됐어요? 돌아오자마자는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알죠. 카리미나 씨도 코리아의 CD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SPC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로 갔죠. 프롬에서 이사님을 하시면서 지금 한예종에서 교수님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한예종도 떨어졌다면서 예전에.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초 공개하는데요. 네네. 저는 시몬스는 이제 퇴사했습니다. 네. 네. 와. 좋은 이야기를 나눌수록 빛난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루팡이 여러분. 일이면 일, 예술이면 예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친구들까지 가르치는 멀티플라이어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박영하라고 하고요. 프롬이라는 회사에서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이사님하고 저는 인연이 있습니다. 같은 학교를 다녔어요. 팔센스에서 같은 시간대. 그리고 중간에 뮤추얼 프렌드도 많은 것 같고. 맞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 이름이 재균인데 제가 별명을 제이지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한참 또 제이지 한참 그때라서. 저한테도 본인이 자기를 제이지라고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거 내가 지어준 거야 제이지. 내가 지어준 거예요. 네. 좋아했구나. 네. 팔센스를 어떻게 가시게 됐어요? 사디라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3, 4학년 가게 됐는데 사디라는 학교 자체가 워낙에 팔센스에 있는 커리큘럼을 도입한 학교다 보니까 1, 2학년을 좀 세이브해서 갈 수 있는. 네. 저는 사디 떨어졌잖아요. 사디가 커리큘럼이 팔센스하고 똑같다 못해 더 빡세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실기가 진짜 기준을 높게 보는 게 있어서 사디 1, 2학년을 마치고 팔센스에 3학년을 온 친구들 보면 수준이 너무 달랐던 기억이 나거든요. 맨날 밤샜던 기억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네, 저는 그 떨어져서 곧장 미국에 가서 딴 학교 갔다가 거기서 이제 편입을 해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사디를 중간에 둔 또 팔센스를 중간에 둔 인연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사실 처음에 만나게 된 인연도 어떻게 보면 프롬에 있는 대표님 덕분에 맞아요. 또 이렇게 인연이. 그러면 뉴욕에서 카미나 씨? 그 회사 궁금해요. 처음에 가게 된 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좀 추천을 해줬어요. 그 카리미나 씨들은 되게 산업 디자이너인데 굉장히 볼드하고 자기 색깔이 되게 강하잖아요. 볼드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저랑 결이 맞을 것 같다라는 거에서 추천을 해줬고 산업 디자이너의 회사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좀 고민했었는데 굉장히 틈새 시장이 있었어요. 뭐냐면 산업 디자이너들은 상대적으로 산업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 베이스의 부분들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들을 제가 기여할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느껴서 가게 됐고 그래서 재밌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본인만의 유니크한 면을 어필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 돌아오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는데 저희가 사회를 지켜보면은 피라미드 구조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누군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아시아인들이 이렇게 뭔가 어떤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어렵기도 하고 저는 여기서 뭐 군대까지 다 제대하고 한 상태라서 여기에 아무래도 뭐 친지들도 더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한국 땅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회사가 돌아오자마자는 인터브랜드라고 하는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카리미나 씨도 코리아의 CD 역할도 하고 그러다가 SPC로 가게 됐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로 갔죠. 스타벅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는 그때 딱 와 이거 되게 재밌다고 했던 게 무슨 서머 백 같은 게 있었어요. 네네네 레디백이요. 맞아. 네네네. 그 레디백은 사실은 마케팅에서 사실 처음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에서 어떻게 하다 레디백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제안이 이제 뭐냐면 비용적인 게 있죠. 그 안에서 맞출 수 있는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캐리어는 아니지만 은근히 이렇게 활용하기에 좋고 그때 막 줄 서서 하고 그랬어요. 그 당시 스타벅스의 굿즈 기획은 일단 마케팅 기획이 나와서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팔로우가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디자인팀에서 아예 시작하는 경우도 대부분이 많고요. 마케팅에서 또 이걸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마케팅에서 이제 기획하는 것들은 조금 더 판촉물의 성격이 좀 강합니다. 띄워서 알리고 홍보하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진짜 디자인을 잘하려고 신경을 쓰고 이제 마케터들은 뭔가 자꾸 세일즈를 하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마케터들은 디자이너들은 어떻게 컨빈스 시키나요? 부서 간에 사실은 소통이 되게 제일 중요해요. 소통을 평상시에 안 한 상태에서는 조금만 의견이 이제 어긋나고 그러면 충돌할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감정을 치우치고 막.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뭐 소통이 돼 있는 담당자들끼리는 그래도 해결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려면은 이런 성공 사례들을 같이 보여주거나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하는 편이죠. 그렇죠. 루팡 여러분. 그래서 디자인 경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에 대해서 자꾸 일깨우고 하다 보면 더 좋은 방향 틀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들을 디자인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하죠. 그다음에 파리바게트 가셨단 말이에요.
허지영 CD하고도 꽤 친하시죠? 잘 알죠. 네.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 친구가 장준량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도 또 장준량이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저희가 뭐 상품도 출시하고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맞아요. 저희 테라스 장준량 씨하고 할 때 그때쯤에 SPC에서 장준량 작품이 있는 우유 패키징 디자인 나왔거든요. 기억하시네요. 아, 되게 괜찮았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사님 디자인을 보면은 한글 폰트 활용하고 한문 폰트 활용하고 동양적인 그런 색이 느껴졌거든요. 네. 제대로 본 게 맞나요? 제가 예전에 국민대도 강의를 나갔을 때 국민대 한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동양적인 스타일이면서도 희한하게 바다 냄새가 난다. 그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전 잘 몰랐거든요. 제 스스로가 그런가? 나중에 객관적으로 보려다 보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국 디자이너분들이 많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틀에 좀 갇히거나 규정되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자꾸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나중에 아마도 제가 뉴욕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은근 이렇게 좀 묻어난 게 있겠죠. 그렇죠. 예. 오늘 이사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디자인 결과물인데 독도 소주에 맞죠? 이건 어떤 버전인가요? 동해 심층수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했냐면 동해 바다를 주제로 한 포스터를 디자인한 게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고 협업을 제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저희 스타일을 입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난 이사님의 스타일. 동해란 글자가 보이긴 보이는데 이렇게 약간 파도 치는 모습과 이런 몰빵을 제가 해석한 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 맞죠? 예, 이게 이제 동해 바다 그다음에 밑에는 영어로 이스트 씨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를 늘려가지고요. 파도일 수도 있고 어떤 불어오는 바람일 수도 있고 생선의 그런 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같이 상징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멋있는 게 끝에 이사님의 이름이 박혀 있어요. 그게 제가 넣자고 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 대표님께서 그걸 이렇게 넣고 싶어 하셨어요. 이게 디자이너들이 소위 생각하는 간지죠. 네. 대환장, 기한장인가요? 거기는 원래 아시겠지만 넷플릭스는 협찬이 없어요, 따로. 출연진들이 그냥 나오는 것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이 동해 22 소주를 다 같이 마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다시 또 좀 바이럴이 되기도 하고. 네.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아니 또 우리 제작진을 위해서 약과 선물을 또 예. 이거 디자인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 브랜드가 좀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 이제 뉴진스가 팬클럽들한테 이제 선물해줘서 유명해진 약과이기도 하고 생과방이라고 하면 원래 조선시대 때 디저트를 만들던 전가게 이름인데요. 리브랜딩을 조금 이제 의뢰를 제가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전에는 영문으로 생과방 자체를 써서 외국 타겟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국적인 것이 사실 세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아예 한글의 글씨로 로고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패키지 자체도 사실 보면은 제품 사진이 보통 들어간다거나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저는 좀 깨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패턴 작업도 하고 이 수납함으로써의 어떤 역할도 좀 할 수 있는 패키지도 다 새롭게 리브랜딩을 제가 한 거죠. 옛날에 나훈아 쌤 작업한 것도 네,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 좀 있고. 네네네. 삶이라는 뮤직비디오의 타이틀을 한글이 아닌데 한자들 4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이 한글로 읽혀지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작업도 있었고. 사실 디자인을 이렇게 하려면 회사를 이해해야지 디자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네. 독도도 보면은. 참 그래도 감사했던 건 이 두 클라이언트 분들도 존중을 해주셔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프롬에서 이사님을 하시면서 네. 지금 한예종에서 교수님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한예종도 떨어졌다면서 예전에.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최초 공개하는데요. 네네. 네, 저는 한예종을 떨어진 사람인데 한예종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이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당장 뭐 원하는 어떤 학교에 낙방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진짜 모르죠. 저도 그랬지만 이사님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학생들 가르친단 말이죠. 저도 겸임 교수 짧게 한 적이 있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정보를 얻을 때가 많은데 어떠세요? 제가 굉장히 얻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저도 이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제가 영감을 받고 반대로 이 자체가 되게 활력이 돼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하고 저희 나이대에서 이렇게 만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진짜. 예. 그렇죠. 이 친구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대략 25살, 20살 이상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면 올림픽을 하기 시작하고 홍콩 영화, 뭐 일본 문화, 미국의 MTV 문화 이런 것들이 막 믹스가 굉장히 됐던. 부흥하던.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문화적인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란 세대죠. 그리고 저는 마케터로서 그렇지만 디자이너들도 풍부한 경험을 통한 맞아요. 우리 세대의 그런 색깔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반면 요즘 친구들 보면은
너무 사회가 고도화가 돼 있어서 네. 성장과 어떤 그런 갈증이 있는 거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온단 말이죠. 특히 디자인 업계 단순한 작업들은 굉장히 고도화돼 있더라고요 이미. 너무나 요즘에는 이제 AI 같은 거라든지 디지털에 기대는 쪽이 많다 보니까 감각을 쓸 일도 없을 것이고 일반 사람들도 이제는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어떤 시각적으로 구현이 되네라는 경험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고민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디자이너 후배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실까요? 저요? 저는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작업을 해야 된다. 아, 네, 맞아. 꾸준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소소한 작은 작업이든 큰 것들이든 해나가는 것이 뭐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상탁자들은 아시겠지만 은퇴가 없잖아요. 끝까지 할 거라면 네, 개인적인 작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에 네. 관광객들이 엄청 들어오신단 말이죠. 사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우리 젊은 세대 디자이너들의 활약이 저는 두드러졌다고 되게 보거든요. 아, 이 친구 진짜 잘 될 것 같아. 아, 이분 네. 정말 대단하다. 이런 디자이너 있어요? 토마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제품을 촬영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굉장히 한결같은 그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서 좀 추천드리고 싶고 베즐이라고 하는 그런 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굉장히 뚜렷한 자기만의 컬러와 또 스타일들이 있어서 참 되게 너무 잘합니다. 아니, 전시하신다면서요? 아, 맞습니다. 예.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것을 주제로 해서 한국 작가들 또 외국 작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두 분을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그분들의 얘기를 바탕으로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탈북자이기 전에 이미 꿈이 있는 네. 그런 여성분들이라는 거 그리고 좋아하는 사물들 뭐 이런 것들을 작품 안에 같이 녹여냈습니다. 뉴욕 어디서 해요? 저희 이제 언씬이라고 하는 네. 타이틀의 제목으로 9월 17일부터 24일까지 루메 스튜디오라는 갤러리에서 열리게 됩니다. 또 학창 시절 보냈고 사회 초년생을 보냈던 뉴욕에 다시 또 네.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가시네요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유, 대단하시다 진짜. 그러면 예술가로서 하는 전시랑 클라이언트의 어떤 니즈를 맞춰주는 디자인을 할 때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이 네. 크게 바뀔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바뀔 필요는 없죠. 하지만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방이 명확하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은연중에 당연히 저한테 녹아있는 그런 스타일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니 그러니까요. 이사님이 어쨌든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춰주는 것 같지만 한결같은 이사님의 소위 이 스타일이 유지되는 것 같아갖고. 아, 그러세요? 네, 어떻게 설득해요 그거는? 전략적으로 가야 되죠. 이쪽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옆에서 이제 이 들러리들을 잘 세워줘야 돼요. 다른 시안들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서 몰아가는 작업이 되게 필요하죠. 제 경우에는 그래서 PT 할 때 밀 때 제 거는 저는 보통 두 번째 됩니다. 저도 절대 첫 번째에 넣지 않습니다. 내 눈에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또 상대방 눈에도 마음에 안 드시더라고요. 최근 작업하신 것 중에 아시아의 디자이너로서 의미 있는 디자인을 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라고 하는 어워드로서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어워드가 10년을 맞이해서 전체적인 리브랜딩을 진행을 했고요. 저는 그 중에서 디자인을 맡았죠. 이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에서 빨간색을 쓰고 있었는데 핑크에 가까운 레드로 색깔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좀 새롭고 좀 독보적인 스타일로 리뉴얼을 하게 돼서 제가 아시아 디자이너로서 되게 좀 감회도 새롭기도 하고 앞으로 그 어워드가 발전하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스케줄이 네, 엄청날 너무 것 바빠요. 같은데. 이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 자체를 또 다 이렇게 용인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프롬에 가게 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김 대표님께서 다양한 것들을 한꺼번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라고 있잖아요. 샤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면서 본인의 브랜드인 칼 라거펠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한거 팬디도 하셨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균형점을 잘 찾아서 브랜드를 잘 이끌었던 것처럼 계속 잘 이끌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저를 좀 말씀하셨고 물론 회사에 있을 때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죠. 하지만 멀리 봤을 때는 각 회사들도 이런 기회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장려하고 아무리 엔자르너가 허용되는 요즘이라고 해도 지켜야 되는 선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제 디자이너의 길을 걷기 시작한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학원부터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농담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습득하는 것이 네. 가장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이사님 특유의 그 타이프를 활용하시는 것처럼 자기의 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이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부사님과 제가 접점이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유튜브가 네. 굉장히 다양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네네. 또 무겁지 않게 주제를 잘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아서 승승장구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평소보다 더 좀 그랬어요. 왜냐면 저 시모스 다닌 지 10년 됐거든요. 10년 동안 참 나의 모든 걸 갈아 넣어서 그렇게 이제 애정을 갖고 했었는데 저는 시모스는 이제 퇴사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와. 하고 이제는 시모스 디자인 스튜디오의 대표와 몬클로스라는 코스모스틱 브랜드의 대표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지난 10년에 시몬스는 저한테 정말 많은 걸 줬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복잡 미묘하시겠어요. 네. 상실감도 있고 네. 성취감도 있고. 너무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이 마음이 이상한 데 중심에는 시몬스 빼놓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냉정하게. 그래서 저는 뭔가 다른 걸로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있었거든요. 되게 두근두근 긴장도 돼요. 굉장히 그런 마음 속에서 이사님을 딱 만났는데 우리가 그때 어떤 삶의 중간중간 변곡점에서 계속 마주쳤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혼자서 이거 무슨 사인일까? 왜 오늘 하필 이사님일까? 저희가 뭔가를 꼭 앞으로 같이 해야 된다는 사인이 아닐까요? 아, 그렇게 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럼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